부자가 안 되는 것이, 못 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 투자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답변과 좀 다를 겁니다. 10월 6일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게 제 책을 예약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예상 못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다가 3초 만에 답변을 생각해냈는데 그 답변이 이 영상의 쇼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롱 버전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호, 이거는 입문 영상으로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저는 6개월 단위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투자를 하고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비중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왜 목표 수익률이 의미가 없느냐? 자, 요게 뭐냐 하면은 1970년부터 2021년 그나마 가장 변동성이 작은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자산 배분의 그 연간 수익률입니다. 348번 영상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걸 보시면요. 이 50년 동안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최악의 순간에는 마이너스 5.6%도 나옵니다. 1981년에. 그리고 가장 잘 나갈 때 바로 2년 전인 1979년에는 38.1%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복리 수익은 8.7%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복리 수익이 5.7%에서 11.7%인 가능성이 얼마일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50년 중에 뭐 한 15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28.8%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52년 동안에 이제 연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거기서 상위 13년, 하위 13년을 빼가지고 중간 26년 가격도 한번 봤는데 이것도 3.6에서 12.7%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훌륭한 전략이 있고 이 전략이 뭐 복리 8.7% 번다고는 하지만 각 연간 수익률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 5.6이 나올지 뭐 20이 나올지 38이 나올지 그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나마 이 전략은 변동성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 마켓 타이밍의 대표 전략인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죠. 네, 이거를 보면요. 얘는 말입니다. 연간 수익이 여기 마이너스 7.9%부터 68.9%까지 있어요. 어디냐? 여기 있지. 1986년. 한마디로 완전히 미쳤습니다. 복리 수익이 15.1%인데 여기서도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봤어요. 그 연간 수익이 12.1%에서 18.1% 안에 떨어질 확률은 17.3%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52년 동안에 상위 13년, 하위 13년을 빼봤는데 그 중간 26년 가격도 이제 그 수익률도 6.6에서 22.9%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듀얼 모멘텀 전략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당장 투자하고 그 다음 해에 나올 수익이 마이너스 7, 8%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40%, 60%가 나올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개별 종목 전략으로 들어가면 아이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더 대박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울트라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겨우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반기 백테스트를 했어요. 6개월. 제가 투자하는 게 6개월이니까 그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최악의 구간. 이게 이때였죠. 2008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투자를 했다면은 마이너스 40.59%. 그것도 6개월 만에 얼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잘 나갈 때는 2005년인가 이때는 네, 자그마치 6개월 만에 86% 수익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 반기에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86까지 아주 다양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울트라 전략이 20년 동안 복리 수익이 34.2%였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해도 네, 그 특정 반기에 이렇게 24.2에서 44.2% 수익이 나올 확률은 17%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40반기 동안에 상위 10반기, 하위 10반기를 빼가지고 중간 20반기 수익률을 봤는데 이것도 2.4에서 30.2%예요. 와, 이제 이거를 봐도 네, 우리가 뭐 자산 배분을 하든 마켓 타이밍을 하든 종목을 하든 네,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 반기에 나올 수익을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목 선적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이너스 40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86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수익을 정하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네,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저는 MDD만 관리를 합니다. 자, MDD를 관리를 해가지고 MDD를 비교적 낮추려고 하면은 상관성이 없거나 적은 자산군 또는 전략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 채권, 실물 자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하죠. 왜냐하면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각각 상관성이 낮기 때문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인 트레이딩 전략, 코인 차익거래 전략 이런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략들이 네, 전통 자산, 주식, 채권, 실물 자산과 네, 상관성이 높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얘네들은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리고 한국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글로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투자하는 것도 네, 별로 상관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523번 영상에 찍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이게 이제 투자 비중이고요. MDD는 각각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대충 맞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헤이비트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략에 지금 MDD가 11%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15% 정도로 했고 차익 거래는 MDD가 있을 수 없고 뭐 한국 주식, 뭐 울트라 전략 이런 거는 네, MDD가 예상할 수 있는 게 50에서 60%, 글로벌 동적 자산 배분은 네, 사실 세 개 전략을 섞어 했기 때문에 사실 10%가 넘기는 힘들 겁니다. 현금은 당연히 MDD가 없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암호화폐 헤이비트 요거는 제 예상보다 수익이 좋았고 네, 암호화폐 차익거 요거는 플러스 수익이 났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한국 주식의 수익은 겨우겨우 플러스를 났는데 그다지 높진 않았고 글로벌 동적 자산 배분도 조금 플러스가 났는데 그다지 높지 않았고 네, 현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헤이비트 예치 상품이 생겨가지고 제 예상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비중을 내가지고 MDD를 계산해보면 8%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 근데 왜 8%로 썼냐 하면은 단순히 MDD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비중이 37% 곱하기 MDD 15% 플러스 이 비중 곱하기 0.6 플러스 0.08 곱하기 0.15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요거 곱하기 이거, 요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요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왜 8%로 썼느냐? 자, 이 아래 도표 이게 레이 달리오가 만든 네, Holy Grail of Investing 그러니까 투자의 성배라고 하죠. 투자의 성배. 네, 이 투자의 성배를 보면은 이제 자산군들의 상관성이 0으로 근접하면은 리스크는 팍팍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표준 편차가 10%짜리 자산이 한 개 있으면은 네, 당연히 표준 편차가 10%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10%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상관성이 0인 자산군 5개에 투자를 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여기쯤 와 있잖아요. 여기쯤 와 있으면은, 네, 표준 편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근데 17%의 절반 이하는 8%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MDD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투자하는 특정 6개월에 내가 이렇게 최악의 순간, 그러니까 8% 이상 잃는 그 순간을 아마 맞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목표 수익률 그런 건 계산할 수가 없고 포트폴리오 MDD를 계산해 가지고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특정 다음 반기에 마이너스 40이 나올지 플러스 90이 나올지 그거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5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6개월 동안에 가장 최악의 순간 얻어맞는 금액이 한 8%이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네, 물론 미래 MDD
MDD는 과거 MDD보다 커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뭐 이런 기사를 할 때는 그냥 역사적 MDD를 써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향후 6개월에 제가 실제로 그 MDD를 쳐맞을 가능성은 네, 매우 작습니다. 왜냐면 MDD라는 거는 뭐 30년,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배드 이벤트잖아요. 그러나 최악 시나리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내 포트폴리오 MDD가 25%이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너무 높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간단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거죠. 다른 자산군을 끼고 좀 너무 MDD가 높은 자산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 목표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6개월, 1년 동안 투자하면은 저희는 정말 절대로 그 수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10년, 20년, 30년 초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백테스트 수익의 한 50에서 70%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울트라 전략의 백테스트 수익이 35%다. 그럼 뭐 글쎄 뭐 17에서 뭐 23, 4%그 정도 먹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네, 저는 백테스트 수익보다 제 실제 수익이 더 낮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 기대치를 낮춰 있습니다. 요약, 목표 수익률 그런 거는 없다. 포트폴리오 MDD 이거는 계산을 한다. 그 MDD를 내가 참을 만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그냥 높은 수익이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네, 바로 다음 6개월에 마이너스 40이 올지 플러스 80이 올지 네, 모르고 그건 우리 영향 받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마이너스 40보다는 플러스 80이 좀 더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안도가 되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MDD를 계산했는데 그걸 우리가 6개월 만에 실제로 얻어맞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면 MDD라는 거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제 경험상 백테스트를 봐도요. 네, 제 경험상도 그렇고 백테스트를 봐도 그렇고 네, 실제 수익률은 정말 MDD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초대박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큰 MDD를 피하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자산군 또는 전략을 선택을 하면은 부자가 안 되는 것이 못 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투자라는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 이런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워렌 버핏도 그러잖아요. 점버만이 살 길이다. Only jumbo is life way 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계좌줄을 들고 점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 행위 자체를 점버하라.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포기하자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했는데요.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